아, 안녕하세요. 권산입니다. 아이작 뉴턴, 인류 최고의 과학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도 종사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직업만 봐도 과학자, 수학 교수, 종교학자, 연금술사, 조폐국장, 국회의원 등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과학자로서의 뉴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학자로서의 뉴턴에 대해서 알려면은 뉴턴 시대의 과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뉴턴 시대의 과학이 어땠냐 하면은 바로 과학혁명이라는 시기였는데요. 과학혁명은 16, 17세기 유럽에서 과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과학혁명 이전에는 과학을 과학이 아닌 자연철학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이 자연철학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더 애매모호하고 약간 가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천동설과 지동설 같은 경우도 자연철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애매모호하고 가설적인 자연철학이 좀 더 정밀하고 계산적인 과학으로 변하게 된 과정이 과학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스승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의해 세상은 완전한 운동을 하는 천상계와 불완전한 운동을 하는 지상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운동을 하는 천상계는 완전한 운동인 원운동을 함으로 행성들은 원궤도를 그리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불완전한 운동을 하는 지상계에서는 F 물결표 V, 이것은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생긴다. 즉,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가 생기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물체의 본질은 멈춰 있는 것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생각은 후대 과학자들에 의해 깨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케플러와 갈릴레이입니다. 그들은 각각 행성 궤도의 법칙, 공사고 실험을 통해 케플러는 천상계의 운동 법칙을, 갈릴레이는 지상계의 운동 법칙을 깨부쉈습니다. 이처럼 옛날의 자연철학, 즉 애매모호하고 가설적인 것들이 계산적이고 실험적인 과학으로 바뀌게 된 과학혁명의 시기에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학혁명의 시기에 나온 뉴턴의 과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뉴턴의 저서입니다. 뉴턴은 과학사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뛰어난 책,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즉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아까 과학혁명 이전의 과학은 자연철학으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자연철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계산한 것이 뉴턴입니다. 그리고 뉴턴의 논리학적 측면은 이제 후대 다른 수학자가 붙인 것이긴 하지만 뉴턴의 불타는 광선검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실험을 할 수 없는 생각은 토론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가정도 삼가게 되죠. 즉 뉴턴 과학의 특징은 실험을 중시하고 가설을 만들지 않으며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뉴턴의 이러한 특징을 통해 뉴턴은 수많은 과학 법칙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께 이 두 가지 법칙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운동 법칙입니다. 운동 법칙은 이렇게 세 법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법칙, 관성 법칙입니다. 관성 법칙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차가 있고 그 차가 엄청 빠르게 가다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타 있던 사람은 앞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관성 상태, 즉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차가 급정거함으로 생기게 되는 힘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 사람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힘이 가해져 물체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체의 본질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성 법칙입니다. 그 다음은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속도의 법칙을 F는 ma라는 수식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F는 힘, M은 질량, A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체의 속도는 가해진 힘에 비례하며 그 힘이 가해지는 직선을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가해진 힘이 0이라면 모든 물체는 자신의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1법칙, 관성 법칙이었죠. 근데 만약 그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그 물체의 운동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가 바로 가속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은 3법칙, 작용 반작용입니다. 작용 반작용은 어떠한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흰 돌에 검은 돌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딪힌 흰 돌뿐만 아니라 이 검은 돌도 충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의 부딪힘을 통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흰 돌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1법칙 관성 상태인 것이죠. 근데 이 돌이라는 외력에 의해 가속도를 갖게 되고 2법칙 가속도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3법칙 작용 반작용에 의해 이 검은 돌에 대해서는 흰 돌도 외력이 됩니다. 즉 검은 돌도 외력을 받아 가속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은 모든 물체는 중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중력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대포 실험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지구에서 대포를 쏘게 된다면 그 대포는 등속 직선 운동인 상태로 쭉 우주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대포알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포알은 지구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두에게 중력이 존재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이렇게 질량이 큰 행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질량이 작은 물체 사이에서도 중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턴 과학의 특징과 뉴턴 과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뉴턴의 업적을 두 가지를 통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혁명의 종결자이고 두 번째는 수많은 과학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과학혁명의 종결자에 집중을 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뉴턴은 가설적이고 애매모호한 자연 철학에서 계산적이고 실험적인 과학으로 변화하는 과학혁명의 시기에 태어나 수많은 과학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과학혁명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니 뉴턴을 통해 자연 철학이라는 분야에서 과학이라는 분야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즉 뉴턴은 과학혁명의 종결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의 자연 철학이라는 불확실한 개념에서 과학이라는 확실한 개념을 이끌어낸 그의 업적이 우리가 아직도 그를 인류 최고의 과학자라고 여기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